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민사재판 실무에 대해서 제가 대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거 민사재판 실무에 관해서 제가 다르게 강의를 좀 찍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언부언하고 막 말이 길어지니까 와 머리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솔직히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정도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서 필요하신 보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니까 메모법 정도는 가르쳐주는 그 뭐 선배나 이런 쪽에 없으시면은 메모법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2학기, 그러니까 여름방학 정도에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학기에는 이유 문제 쓰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밥을 먹고 와서 그 이유 문제 쓰는 거 1학기 때는 그냥 기록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1학기 때부터 혹은 또 그 전부터 좀 대비를 하시려면은 1학기 기록을 풀 때, 그러니까 몰품 대금 문제부터가 진짜 기록이거든요. 자백간주 기록은 좀 제대로 된 기록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록이 아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하고 관련된 거는 몰품 대금 기록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을 봤을 때 잘 모르면 무조건 뺏기게 돼요. 뺏기게 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기록을 사실 왜 뺏기냐면, 연수생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안 뺏기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뺏겼고 사실 처음엔 다 뺏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좀 고민해 보시면서 혹은 뺏기고 나서 두 번째, 뭐 두 번, 세 번 복습하실 때만이라도 스스로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음, 컴퓨터로 저는 치는 방법을 되게 추천하거든요. 컴퓨터로 치면은 빨리 치고 막 생각하는 대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쓰면은 몸도 힘들고 다 쓰고 나면 진이 빠지고 해서 저는 컴퓨터로 쓰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제가 대충 기록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은 민사 기록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형식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처음에 뭐 민사부 뭐 나오고 주소 나오고 뭐 주문 나오고 청구 취지 나오고 뭐 여기 사건 번호도 있을 거고 주소랑 당사자랑 주소 이렇게겠죠. 뭐 청구 취지 이유 뭐 이제 결론 부분에 뭐 판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문하고 이유지 나머지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긴 하는데 기록이랑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학기 때 뭐 당사자랑 주소 쓰는 법 정도가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 2학기 때는 다 생략하고 주문과 이유만 쓰시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주문하고 이유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주문은 시험 때 기재례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주문은, 그리고 뭐 기재례 아니라도 주문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많은 연수생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대충 쓰자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다른 강의들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대충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강의 목적은 그냥 맛만 보여드리고, 네, 그냥 스스로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니까, 이거 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 보셨거나 혹은 뭐 공부하시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유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교과서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어떻게 쓰냐, 일단은 기록이라는 책자를 받아들거든요. 그럼 기록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받고 A3 용지에다가 메모를 하는 걸 작성해요. 메모가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많이 쓰셔야 돼요. 기록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
왜냐면 모든 내용을 다 쓰면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한두 줄만 써놓고 페이지를 써놓으면은 그 하나의 어떤 인덱스가 되는 거죠, 메모가. 그러면은 기록 자체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고 그다음 메모를 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물론 메모는 하나의 인덱스고 메모를 보면서 그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기록을 계속 들춰가면서 그 기록에 있는 사실관계들을 답안에 쓰는 거죠. 메모와 기록을 보면서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민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처음에는 기본 틀을 아셔야 되고, 근데 기본 틀을 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1학기 끝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뭐 주사인, 주사배 저는 이런 거 다 예비과정에서 뭐 수업도 하고, 저는 예비과정은 민사까지만 좀 제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본 틀이 중요하거든요. 정 안 되면 그 예비과정 민사재판실무는 꼭 들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틀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그 문장의 기본은 주시상목행이라 해서 주체, 그 다음에 시간, 상대방, 목적, 행동, 내가 언제 너한테 뭐를 줬잖니,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주시상목행을 그런 구조대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고, 물론 이게 주시상목행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감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추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좀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그 주시상목행대로만 쓰면 어색한 문장도 생기고 해서 적당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민사를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말만 되게 쓰라. 판결문처럼 쓰되 말만 되게 써라. 막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점을 찍어야 되니, 괄을 써야 되니, 쉼표를 써야 되니, 뭐 엔드를 표현함에 있어서 쉼표냐, 미치냐, 과냐, 막 이런 걸로 고민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형사재판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쓸데없는 걸 고민하지 마시고,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정답은 규칙에만 맞으시면 다 정답이 되고 교수님들도 다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사배, 이게 뭐냐면 주장을 쓰고 사실관계를 쓰고, 그 다음에 주장이 배척됐을 때는 배척부 결론을 써라, 이런 말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주위의 연수생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른 동영상에 보면 또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사실 부분에는 요건사실론에 있는 그 사실관계를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건사실론에 뭐 이런 뭐 매매대금 청구에 있어서는 무슨 매매계약 사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그런 사실 부분을 저기 사 부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틀을 암기하라는 거는, 기본 틀을 모르면은 언제 뭐를 써야 될지 펜이 막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은 사 단계니까 사를 써주자. 그 다음에 이제 법리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사실 부분은 요건사실론에 있는 사실들을 다 채우시면 돼요. 법리 부분은 그 법리를 처음에 외워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답안에 보면은 유려한 법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사실 칠 때처럼 키워드를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기록의 당사자 주장 속에 있거든요. 당사자 주장 보시고 페이지에 써놓으셨다가 그거를 그냥 좀 간결한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일부 재구성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당사자가 맞는 법리를 주장할 때도 있고 틀린 법리를 주장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되고 뭐는 법리가 틀린 부분이라서 이거는 쓰면 안 되고 배척해야 되고, 그런 거를 그냥 실체적인 정오 판단만 하시면 되지 법리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효과가 있는데요. 그 요건 사실 다음에 사실과 결론 사이에 법률 효과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제를 했다면은 뭐 소멸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이 되었다, 그런 효과 같은 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을 쓰고 대부분 바로 결론 넘어서 효과를 누락할 때가 많은데, 그 항상 그 기록 답안지들을 보시고, 저는 모든 민영검 추천하는 공부 방식은 기록에 있는 답안지만 모아놓은 뭐 복사집 자료라든지, 아니면 답안지만 모아놓은 어쨌든 그 책자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그 기록 답안을 기록치고 나면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모셔도 되는데, 그걸 모으시면 시험 칠 때까지 다 못 모으기 때문에 시험 끝나기 전, 그러니까
치기 직전에 마지막 기록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를 미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미리 답안을 많이 읽어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좀 실전처럼 기록을 풀어보고 싶다. 근데 내가 답안을 미리 읽으면은 이게 실전처럼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는 게 시험도 다 그 기록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록을 충분히 복습하면은 시험을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실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학기 답안이나 뭐 어쨌든 뭐 아니면 좀 많이 옛날 기수 46기 이런 답안 같은 거를 읽으시면서 아 대충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학기 때는 그냥 그 기록 답안 미리 다 보시고 쓰셔도 어차피 형식이 중요한 거지 1학기 때는 실제 판단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안 나오니까 그냥 기록 답안을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률 효과 부분 지나면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론 부분은 그냥 뭐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있다, 뭐 원고의 피고의 위항변에 이유 있다, 뭐 이런 식이라서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답안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 그 다른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기본 틀을 암기하시고요. 기록 전체를 암기하려고 하면은 저는 좀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을 암기하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충 미리미리 처음 봐둘 때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몇 번 보다 보면은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답안 구조를 좀 많이 받으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미리 답을 보시고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모법도 스스로 많이 연구를 해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메모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알고리즘화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나는 이 단계, 뭐, 저는 아예 그냥 시험 시작했을 때 시험 반지를 받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될지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하는 방식 같은 거를 루틴화 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소장을 봐야지. 소장을 보면 뭐 사실관계죠. 물론 처음에 소장 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하고 뭐 소장을 봐야지. 그다음 소장을 보면은 뭘 해야지.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를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정리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민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